바로 팩트 확인해드립니다. 이정효, 김진수 같은 에이전시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김진수 선수 이적 관련입니다. FC 서울로 간다. 99.9% 확정이고요. 공석이 된 전북의 감독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북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K리그에서의 최고의 감독 누구야? 2022년 승격, 2023년 K리그 1 3위. 올해 아주 강팀이랑 강팀들 다 깨고 다니고 있죠. 진짜 이정효 감독이 전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유튜브에서는 내일 이정효 감독 기자회견 한다. 이정효 감독 사직서 낸다. 다 확인을 하면은 어느 것도 팩트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 전북의 상황을 얘기해드리면 3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국내 감독은 이정효 감독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감독 후보가 2명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댓글에서는 수많은 외국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할리 뭐야? 로버트 할리. 로봇 찰리. 다음은 이제 현재 K리그에서 돌고 있는 온갖 가지 썰을 썰오정 기자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기자가 바로 우리 썰오정 기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썰오정은 언제부터 썰오정이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인데 마지막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네. 유튜브 이제 그때 유튜브 인기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뭔가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팀 직원 6명이 모여가지고 뭐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게 서호정인데 썰이니까 그러면은 썰호정이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썰호정이 됐는데 저는 그 브랜드를 만들고 1년 뒤에 퇴사를 하면서 내가 쓰겠다.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내가 쓰도록 해달라. 네. 그래서 뭐 거기 있는 팀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 제가 쓰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썰오정에서 서호정이 빠지면 뭐 의미 없지 뭐. 그렇죠. 네. 그 이후로 이제 그 회사는 이제 썰호정 컨텐츠는 그냥 사라졌고 다른 분들이 뭘 좀 하신 걸로 알고 새 이름으로 있습니다. 새로 가야죠 뭐. 네. 아니 근데 뭐 썰오정이란 이야기가 그만큼 이제 K리그 관련한 하고 이제 축구계 관련한 썰을 많이 전해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유지했어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올해 축구 전문 기자 생활이 한 20년 정도 됐는데 예. 그 뭐 송지훈 기자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연차 기자들은 관계 형성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런 좀 정확하고 고급 소위 말하는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결국 저연차 때는 힘들고 저도 그때는 너무 이렇게 감독이나 뭐 구단 고위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살다 보니 그때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이제는 단장 되고 뭐 이렇게 뭐 사장 되시고 네네. 선수들은 베테랑이 되거나 감독이 돼 있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조금씩 쉽게 하게 됐고 약간 또 세상사가 그런 것 같아요. 정보를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저한테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구단은 선수 누구 하는 거야? 야 우리 지금 이 선수 지금 여기랑 붙었는데 쟤네는 분위기가 어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정보를 거래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 이 부분을 사실 서호정 기자가 본인의 칭찬하기 어렵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첨언을 좀 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국의 로마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근접한 기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서호정 기자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네. 예, 서호정 기자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대 하면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게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서호정 기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 내가 취재가 잘 됐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크로스 체크가 된 거죠 우리가. 약간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기자기도 하고, 네. 실제로 그 모 유튜브 채널에서 썰 관련된 건 썰 호정을 보세요라는 얘기가 실제로 거기서도 심지어 썰을 다루는 방송인데도 네. 이 정확한 얘기 듣고 싶으면 썰 호정 보라고 얘기를 해서 네. 아주 화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이야. 네, 그럴 정도로 상당히 공신력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간관계를 사실 저도 뭐 친한 분들이 있고 맺고 있지만 네네. 그 관계가 넓기도 하고 깊기도 해야 돼요. 예, 사람 관리를 정말 잘하는 거죠. 예, 그런 네. 부분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의 신뢰관계가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럴 땐 또 바로 사과하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이게 서로가 자존심이 강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연락 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바짝 엎드립니다. 아니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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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였구나. 다음에 만회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만회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러면서 요거는 바짝 뭐 엎드리. 그게 예, 제가 가장 그걸 큰- 못해가지고 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가장 주시죠. 크죠. 맞아. 예. 사회생활은 서우정처럼 맞습니다. 예. 자 보면은 벌써 이제 K리그 관련해 썰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남겨주는데 멤버십 그러게 오셨네. 멤버십 아 감사합니다. 멤버십 얼마예요? 멤버십 월 3,990원. 3,990원 감사합니다. 네, 3,990원. 감사합니다. 예. 30%를 구글이 떼가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또 심지어 진짜. 구글 이놈들. 예, 탈퇴하지 마시고 진올라님 네.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물론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최대한 뽑아낼 생각이긴 한데. 아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말 못한 비하인드 이런 걸 이제 다 풀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9집이 썰호정 이야기를 꺼낸 이유 썰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뭐 갖고 네. 오셨나요? 일단 양대 지금 뭐 이미 하나 나온 거 어제 전북현대 그 김진수 선수 뭐 최근까지 국가대표에서 주전으로 네. 활약했었죠. 김진수 선수가 전격적으로 FC 서울로 이적을 합니다. 음. 요거 어제 제가 오전 10시에 저희 서로정 멤버십에서 풀고 30분 뒤에 단독이 나왔는데 뭐 제가 멤버십에서 푼 정보나 이런 부분이 아마 단독 기사에서도 거의 소개가 안 됐을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런 내용들 하고 멤버십에 얘기 안 드린 것까지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정효 감독 부분. 네, 이정효 감독이 과연 광주에 남느냐 아니면 전북을 비롯한 다른 팀으로 가느냐. 요게 이제 최대 이슈고 지금 모든 축구 기자들이 요 단독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외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엠바고 걸린 거 아니에요? 에이 엠바고 걸렸잖아요. 이거 이정효 감독 전북 가는 건데 결정 다 지금 됐는데 우리 송지훈 기자님한테 물어보세요. 축구판에 엠바고가 몇 개나 있는지. 그걸 왜 지켜? 왜 하고 지금 생각하는 기자들도 네. 많습니다. 네. 사실 거의 없고요. 음. 예. 감독 선임 문제인데 무슨 엠바고가 있어요? 그럼요. 이게. 먼저 이건 빨리 소개를 해야지. 예, 빨리 취재해가지고 확실한 정보가 있으면은 보도하면 장땡이지. 네네.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 두 이야기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나 이정효 감독이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연쇄 작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뭐 광주도 그렇고 모든 것을 연결해서 뭐 한번 이야기 풀어보도록 네, 하죠. 바로 저런 것부터 제가 바로 팩트 확인해드립니다. 이정효, 김진수 같은 에이전시 네.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정효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가 과거에 지금 현재 이정효 감독의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은 시기는 있었어요. 지금은 김진수 선수는 아닙니다. 네. 이정효 감독은 올해 4월에 저 에이전시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겹친 시기가 없어요. 같은 에이전시라는 게. 이런 거부터 바로 팩트 체크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리그님께서 그 올해 기자상 받으신 분이 나온 데가 여기가 맞나요? 여기가 맞습니다. 아, 우리 송지훈 기자님. 스포츠앤 플러스. 작년에 올해 기자상 받은 사람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야구 얘기하고 있고요. 네. 데밍 XX님이 장원재 건을 말씀하신 그 장원재가 뭐죠? 성관이 부정선거 주장의 극우 유튜버가 낙하산으로 구단 네. 대표이사직 내정된 소식이 사기가 큰 규정이다. 어쩔? 최근에 그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이사로 이제 네네. 뭐 내정이 됐다.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아직 뭐 사실로 밝혀지진 않고. 저것도 그러면 이따가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저 그 예, 이야기도 예, 이따가 예. 다뤄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김진수 선수 이적 관련입니다. 전북에서 FC 서울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확정이죠. 99.9% 확정이고요. 메디컬 테스트 어제 진행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요. 김진수 선수가 지금 이제 가족들하고 연말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구단도 그래서 뭐 좀 쉬고 와서 사인하시죠. 라고 해서 이제 김진수 선수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내에 있는 FC 서울 사무실 가가지고 사인하면은 이제 끝입니다. 사인은 안 했지만 사실 끝났어요. 사실상 네. 뭐 양 구단과 선수가 이미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양 구단과 네. 선수도 뭐 동의를 했고 확정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김진수 선수 입장에서도 그리고 서울의 입장에서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 보도가 보면 네. 여기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올 시즌 FC 서울의 주전 왼쪽 그 수비수는 강상우 선수였어요. 근데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수까지 합류하면 선수 폭이 한층 두꺼워질 전망이다.
요거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 요게 아니지. 보도부터가. 네, 요게 아니어서 왜냐하면은 김진수 선수가 서울로 가게 된 시작이 강상우 선수하고 재계약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하. 네, 강상우 선수하고 FC 서울이 강상우 서울 원래 중국 베이징 거에 뛰다가 올해 2월 말에 그 중국에 바뀐 외국인 선수 등록 제도 때문에 로스터에서 제외가 되면서 약간 미아가 됩니다. 강상우 선수가 그냥 남아 있으면은 연봉은 받을 수 있지만 경기에 일단 6개월 최소 못 6개월 뛰는 출전을 거죠. 못하는 네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김기동 감독이 있는 FC 서울로 전격 이적을 했죠. 1년 계약을 했어요. 강상우 선수 1년 계약을 했고 다만 그 1년 계약 이후에 2025년 계약은 국내 한정으로는 FC 서울이 우선 협상권을 갖는 것으로. 네네. 올해 강상우 선수의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FC 서울은 당연히 재계약을 하려고 했죠. 오. 네, 10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시즌 종료 전 10월부터 강상우 선수하고 재계약하자 했는데 그때 마다 돌아오는 강상우 선수의 답변 해외 진출이 좀 우선입니다. 해외 진출 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재계약 협상하면 안 될까요? 라는 답이 왔어요. 근데 2025 시즌 K리그가 2월 15일 개막 예정입니다. K리그 빨리 개막해요. 네. 클럽 월드컵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각 팀들이 12월부터 전지훈련 시작하는 팀, 동계훈련 시작하는 팀들이 발생한다면 보통은 1월 초에 시작을 하는데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개막도 예년보다 짧고 선수 준비도 우리가 지금부터 빨리 완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갖고 지금 시간을 끌 수가 없다.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강상우 선수한테 그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너 몇 월 며칠까지 정확히 얘기 드릴게요. 11월 30일까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 11월 30일. 11월 30일까지. 오. 그리고도 날짜까지 나오는 방송.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도 며칠을 더 유예를 해줬어요. 김기동 감독이. 네. 오케이, 그럼 일주일 뒤에 해줘. 근데 그때까지도 강상우 선수가 재계약에 대한 확답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도 이때는 냉철하게 끄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다. 상우는 그러면 해외로 가라. 우리는 대안을 찾겠다. 그러면서 이제 FC 서울하고 김기동 감독이 논의를 했는데 김기동 감독이 가장 원하는 선수가 김진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는 같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강상우 선수가 나가고 김진수 선수가 오는 그렇네요. 거예요. 대체제로 오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서울 이제 프런트에도 스카우트 팀이 있잖아요. 강상우 선수가 나가는 걸로 확정되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추천한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구단에서 추천했던 선수들은 김진수 선수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구단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 네네네. 김기동 감독이 강력하게 원했다. 예, 김진수 나는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데려온 거고 김진수 선수 입장에서 사실은 감독이 그렇게 강하게 원하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뭔가 쓰임새가 있고 활용도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만족하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거고요. 워낙에 또 김기동 감독이 또 재활 공장장이니까. 네, 두 사람은 또 인연도 있어요. 김기동 감독이 과거 이제 고 이광종 감독 돌아가신 이광종 감독을 코치로서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함께 했었는데 그때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대표팀의 주전 멤버가 김진수 선수였어요. 네. 그때 지도를 해보면서 오. 김진수의 어떤 기량이나 성격이나 팀에서의 그 어떤 역할, 간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했는데 그 파악을 한 결과 나는 김진수가 필요하다. 김진수를 데려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끌어올리겠다. 왜냐하면 네. 김진수 선수가 지금 2023년 19경기, 2024년 20경기 부상도 많았고 경기력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해서 우려하는 시선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송지훈 기자 얘기한 것처럼 김기동 감독이 이런 선수들도 기가 막히게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본인이 가치가 떨어졌고 지금 홍명보 감독 부임위원 대표팀에 한 번도 소집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반등을 하고 내가 대표팀에 돌아가고 김진수의 소원이 그거거든요. 92년 절친인 손흥민, 이재성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월드컵에 가는 거. 네. 그게 이제 불과 2026년 얼마 안 남지 북중미 않았죠. 월드컵에 오래 예. 남지 않았죠. 그러면 나도 환경을 바꾸고 경기를 꾸준히 뛰면서 다시 퍼포먼스를 올려야 된다. 그때 김기동 감독이 진수야, 내가 너 월드컵으로 보내줄게. 대표팀을 다시 보내줄게. 나하고 하자. 네. 선수 마음이 어떻겠어요? 흔들리죠. 흔들리죠. 가지. 네. 예. 그렇게 간 건데 다만 이적료가 발생한다는 이게 가정이 생기면은 이거는 안 될 이적이었어요. 비싼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윤값이 있고. 만약에 예. 이적료를 받아야 된다면 네. 왜냐하면 김진수 선수가 작년 발표된 2023년 K리그 연봉에서 14억 원을 넘게 받았어요. K리그 14.5죠. 14.5. 탑3 안에 듭니다. 네네. 탑3 안에 드는데 물론 이 김진수 선수도 결과적으로는 연봉을
본인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서울에 가긴 했지만은 그런 연봉하고 이거에 대한 남은 계약 기간 2년을 비례하면 이 선수 이적료가 꽤 나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는데 그때 나온 변수가 전북에서도 김진수 선수가 고연봉자인데 퍼포먼스가 최근 2년 좋지 않으니까 구단에서도 이번 시즌을 마치고는 좀 팀을 알아볼 수 있겠냐. 뭐 우리가 도움을 뭐 임대를 간다고 해도 오케이고 뭐 연봉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가는 것도 오케이고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좀 새로운 팀을 알아볼 수 있게 이 제안을 전북이 먼저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김진수 선수가 그러면 저도 팀을 알아볼 테니 조건 없이 그냥 계약을 해지해주는 방향을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풀리면서 서울행이 이제 이거는 여러모로 될 일 되리였네. 그렇게 치면은. 근데 이게 전북 입장에서도 사실 김진수 선수를 지금 최근 한 2년 정도의 그 정도 쓰임새로 쓴다고 하면 연에 14, 15억 원 정도를 투입하는 선수고 2년 동안에 거의 30억이 들잖아요. 그 기타 등등의 비용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뛰는 이 정도 경기 수로 봤을 때는 이건 좀 가성비가 안 맞는 거지. 안 맞는다. 그래서 차라리 선수에게는 다른 데 가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구단 입장에서도 뭔가 좀 이번에 새 감독이 오면 그 뭔가 이것저것 바꿀 수 있는 그 버짓으로 다른 선수를 또 밖에서 영입하는 또 다른 선수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관문이 2주 초에 이제 전북이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해주면서 풀렸고 이제 김진수 선수하고 서울 측의 협상은 거의 뭐 하루 만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진수 선수도 본인이 전북에서 받던 것보다 좀 줄어든 연봉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했고 오직 지금은 경기를 뛰고 다시 대표팀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것만 생각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갔고 어제 이제 메디컬 테스트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연봉 1위는 누구예요? 갑자기 그냥 세속적인 질문이다만. 국내 선수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1위는 김영권 선수입니다. 네, 김영권 선수가 1위고 2위가 아마 조현우 선수일 거예요. 2위가 조현우. 네, 그리고 3위가 김진수 선수였을 거고. 네. 외국인 선수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세징야가 지금 몇 년 연속으로 1위인데 링가드가 아니고 올해 발표 왜냐면 링가드는 작년에 없었으니까. 네. 근데 올해 발표에서는 아마도 링가드가 1위일 가능성이 매우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은 17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 세징야가 15억 얼마였으니까 링가드가 외국인 선수 1위 전체 1위를 아마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국내 선수는 아마도 이승우 선수가 되겠죠. 아, 내년 이제. 연봉 기준으로. 네, 근데 연봉 이승우 기준으로. 선수는 이게 시즌 중에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 연봉 합계가 조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는 작았고요. 올해는 조금 작고 내년이 되면 아마 이제 제대로 된 그 계약을 적용받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국내 선수 1위가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 궁금증은 강상우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럼 어디로 간대요?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전에 있었던 중국 무대라든가 혹은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알아보는데 근데 이것도 마지막에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결국 강상우 선수가 만약에 해외에 적합한 팀을 찾지 못했다 그럼 김계동 감독이 내 봐 그럴 줄 알았지 이러면서 대신에 너 연봉 깎고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 경우의 수도 분명히 있겠네요. 네, 그럼 뭐 마지막에 왜냐하면은 2025년 K리그에서 뛸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은 서울이 여전히 서울이 갖고 갖고 있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썰을 풀어봤고요. 두 번째 썰입니다. 두 번째 썰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전북 공석이 된 전북의 감독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김두현 감독이 결국에 전북과 이별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게 원래는 뭐 송지훈 기자도 좀 취재를 하셨으니까는 어느 정도 그렇게 이게 처음에는 김두현 감독이 그래도 내년에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거다가 이제 지난주 시점에서는 유력한 많이 나왔던 이야기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김도영 감독이 다음 시즌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들도 좀 포착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 뭐 지난주 이전까지만 해도 가는구나. 기회가 워낙에 또 짧았으니까 근데 감독을 제가 맡았던 지난주 분이. 금요일 스포츠앤 플러스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결정된 건 없다. 네. 왜냐 이번 주에 지금 감독 그리고 선수단에 대한 평가를 평가가 구단에서 이루어진다. 하고 그죠? 있다. 요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에 김두현 감독과 계약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했다고 구단이 전격 발표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북은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다들 아시겠지만 전북은 K리그 최고의 자금력을 갖고 있죠. 유일하게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팀은
최고의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 자금력이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전북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K리그에서의 최고의 감독 누구야? 라고 하면은 나오는 게 결국 이정효 감독이 제일 처음 언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2022년 승격, 2023년 K리그 1 3위, 올해 지금 ACL 엘리트에서 아주 강팀이나 강팀들 다 깨고 다니고 있죠. 네. 예, 지금 뭐 최고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효 감독과 전북 측이 미팅을 한 것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진짜 이정효 감독이 전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는 한 어느 정도까지가 진척이 됐고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지금 전북에서 감독 선임을 누구로 할 거냐, 누가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 누구와 접촉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단 3명만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단 내에서. 전북에서. 이도현 단장, 네. 마이클 김 테크니컬 디렉터, 그리고 이제 선수 지원팀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 직원 한 분. 네. 요 3명만 논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전북 직원들도 몰라요. 이정효 감독이 후보에 있다는 것도 아마 보도를 보고 알았을 거예요. 오. 네. 그 정도로 지금 전북은 보완을 철저히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 기자들이 다 이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소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들 매달려 있는데, 지금 거의 한 화, 수, 목, 금 한 4일째 흔들고 전화하고 뭐 좀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나옵니다. 안 안 나오고 있어요. 다만 전북이 아닌 다른 쪽에서, 왜냐하면 어쨌든 전북은 누군가를 접촉하면은 거기에 있는 관계자 그리고 그 사람이 소속된 팀에 듣는 정보 이런 것들이 결국 우회해서 새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기자들이 얻는 소스는 다 그거예요. 전북에서 얻는 소스는 이도현 감독이 말한 코멘트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는데 이정효 감독이 됐는데 기자들이 엠바고 지키는 거 아니냐, 왜 비밀로 하고 있냐, 이런 엄청난 추측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사실이 아니고 지금 자 보면은 화요일 수요일에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 지금 여기 있지만 이정효를 낙점했다. 네. 사실상 이정효 이제 전북 감독이 된다 보도 나왔고, 보도가 나왔었죠. 유튜브에서는 내일 이정효 감독 기자회견 한다. 예, 이정효 감독 사직서 냈다. 다 확인을 하면은 어느 것도 팩트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 분리수거님 말씀이 그럼 맞는 건가요? 다 루머일 뿐 사실상 잔류 이건 아직 모르겠고 전부 루머쟁이들이 지금 현재 이 사태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잔류인 것도 지금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지금 전북의 상황을 얘기해 드리면 전북은 3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네. 감독 후보. 감독 후보가 국내 감독은 이정효 감독이 유일합니다. 뭐 윤정한 감독, 김도훈 감독, 최강희 감독 얘기는 있었지만 전북은 지금 다 배제, 그분들은 다 배제한 상태예요. 지금 그 이름들은 다 아닙니다. 없어요. 한국 사람은 이정효 이정효만 감독밖에 이정효 없어요. 오. 그리고 외국인 감독 후보가 두 명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정확하게 누군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들은 얘기로는 두 분 다 유럽 국적이고 다른 국적입니다. 각각 다른 국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북 관계자 한 명이 지금 유럽에 가 직접 있죠.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정효 감독에 대한 접촉과 미팅을 이도현 단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3명에 대한 평가와 접촉에 대한 이 협상에 대한 그게 뭐 다른 데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이정효를 1순위로 하고 이 외국인 감독 누구를 2순위로 하고 이 사람은 3순위로 해서 차례차례 접촉하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국 전통. 한국의 뭐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북은 지금 이 3명을 동일선상에 두고 동시 접촉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전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 하나하고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게 결렬되면은 그 날리는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3명하고 동시 접촉을 해가지고 조건에 대한 얘기를 듣고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북은 오케이 이거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어, 이 3명 다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결론이 나는 순간 최종 오퍼를 누구 한 사람에게 던질 겁니다. 네네. 그게 이제 주말에 이뤄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지금 댓글에서는 수많은 외국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해리 키웰, 바그너, 설마 바그너 뭐 이렇게 이것저것 나오는데 뭐 일단은 누군지는 정보가 지금 굉장히 빈약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서우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측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뭐 그게 과연 어디까지가 맞는지는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 얘기고. 제가 유럽의 각기 다른 국적의 외국인 감독 2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유럽에서 활동하는 감독들이 지금 수천 명인데, 그쵸. 예. 그러니까 저희도
뭐 저는 이제 국적 얘기는 들었어요. 국적 얘기까지는. 국적까지는 들었다. 국적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국적도 그 나라에만 수백 명의 그렇겠죠. 그 정도로 이제 메이저 국가 지금 요즘 잘 나가는 국가들에 있는 소속돼 있는 지도자를 지금 접촉을 하는 건데 예, 그런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그 이름들이 나오질 않고 있죠. 뭐 저 말고도 소위 말해서 이적 시장이 되면 단독을 빵빵 터트리는 이제 매체들 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정효 말고는 아무도 다른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앵기님 로버트 할리 뭐야 로버트 할리? 로봇 찰리. 한 뚝배기 하실래 얘. 네. 그쪽은 전남입니다. 아. 네. 저분은 저 미국 네. 미국 전남이 아닌가 로봇 찰리가? 할 부산. 할리 형님은 네. 부산. 네. 부산인가? 예. 네. 알겠습니다. 조 바이든 다 나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퇴임하고 전북 감독으로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 요게 전북의 네.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광주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아 그렇죠. 예. 광주는 지금 팀이 대위기입니다. 오. 사실은 이정효 감독이 아직 계약이 구단하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이 2027년까지로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렇네요. 다만 이정효 감독이 어떤 조항에 의해 가지고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풀려 나올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옵션을 상황이 만들어 나온 건데, 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옵션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정료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 자. 근데 광주는 아까 전에 제가 위기라고 한 게 뭐냐면은 올해 ACL 엘리트에 나가기 위해 가지고 선수단 인건비를 크게 늘리는 상황에서 팀에 자금이 안 받쳐줘 가지고 프로축구 연맹이 시행하고 있는 재정 건전화 제도에 딱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재정 건전화 제도가 뭐냐면은 당신네들 살림살이에 맞는 돈을 써라. 선수 인건비. 네. 그러니까 70%를 써요. 전체 예산에. 당신네들 팀 예산이 100억이다. 그럼 선수단 인건비는 70억 이하로 써야 된다. 근데 광주가 올해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걸 위반을 한 거예요.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뼈해장국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감자탕 먹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저 돈 뼈해장국밖에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신고해야지. 그렇지. 이게 경찰 불러가 된 거예요 지금. 그게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어요 이미. 여름에 선수 영입을 한 명도 못했습니다. 네.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상황을 만약 개선을 못하면 광주는 이번 겨울에도 또 영입 금지 징계를 받을 거고 이제 3세번이 되면은 승점 삭감으로 갑니다. 그렇죠. 5점 이상의 승점 삭감. 그렇게 되면 광주가 올해와 같은 성적을 거둘 경우에는 내년에는 강등 위기로 강등될 갈 수 수 있는 있다. 상황. 네. 그렇게 하면 광주가 해소해야 되는 게 뭐냐? 선수 인건비 줄여야죠. 팀 예산에 맞는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올해 쓴 선수단 인건비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와, 그 정도예요? 네. 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정효 감독이 남아도 지금 선수 구성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축 선수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이적을 해야 한다. 네,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그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허율, 이희균 선수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떠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울산으로 이적이 거의 구체화됐습니다. 아. 거의 여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아, 너무 아깝다. 예.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12월 3일 상하이 하이강가의 ACL 엘리트 원정 경기가 올 시즌 광주의 마지막 경기인데 그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좋은 선수를 영입 못하면 내년 이제 남은 ACL 엘리트 우리 성적 장담할 수 없다. 감독이 영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광주 상황이 영입이 문제가 아닌 어떻습니까? 거지. 네. 지키지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광주의 예산은 늘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니 추경도 한번 거부당했다가 사정해가지고 겨우 받았어요.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추경인데 네. 그 추경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건 좋은 선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구단 안에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정말 거죠. 잘 키워놓은 프로 구단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 물론 팀은 남아 있겠지만 명약 관하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네.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거기다가 선수 팔아가지고 이적료로 팀 예산 다시 늘려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이 반복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 아무리 날고기는 이정효라도 선수단 인건비가 절반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저 팀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이끌고 싶은 의욕이 남아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인천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런 이정효 감독이 흔들린다.
광주에 남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제 정보들이 조금씩 이제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니까 인천이 강등되고 나서 이제 지금 감독 교체를 위한 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인천이 이정효 감독에 접근을 한 겁니다. 오. 결국은 이게 지금 전북이 이정효 감독 후보를 올려놓은 출발이에요. 뭐야 이정효 영입할 수 있는 거야? 이정효 감독이 지금 팀을 옮길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면은 인천이 먼저 인천이 흔드는 거예요. 낌새를 그렇죠. 채고서 약간 타진해 본 거군요. 네. 그런데 오. 인천에게는 이정효 감독이 제가 영국 출장 다녀와가지고 뭐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인천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 사이에 전북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마치고 김두현 감독을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전북에게도 이정효 감독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과 기회가 생긴 거죠. 네. 요런 복잡한 썰이 지금 다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전북이 이정효 감독을 영입한다고 하면은 일부 공로는 인천에게도 있다. 공로 예. 원인 제공은 예. 네.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얘기 드린 그대로고 전북은 아마 주말 중에는 그 3명의 후보 중에서 우리가 누구와 계약을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접촉을 해서 좀 동의를 얻고 다음 주에는 어쨌든 기업 구단이기 때문에 감독 선임 본사에 보고해야 되는 네. 사안입니다. 보고까지 이루어져서 빠르면 다음 주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 요게 지금 나오고 있는 썰들의 종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주말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번 주말인 거죠. 네, 이번 주말. 이번 그렇죠. 주말 중에는 예, 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중에 타진을 이후에 다음 주가 마치기 전에 아마도 다분히 결론이 날 것이다. 근데- 공표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이정효 감독이 저 광주 남을게요. 그러면. 네. 뭐가 안 맞으면 그러면은 전북이 뭐 아무리 뭐를 제안을 해도 이정효 감독은 떠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북이 그걸 다 확인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정효 감독에게 접촉을 해서 얘기를 나누고 최종적으로 감독님 우리가 제안을 드리면은 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우리가 조건 정도의 제안을 하면 될까요? 네. 요거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김은중 감독의 거취가 굉장히 좀 화제였습니다. 과연 수원 FC와 사이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김은중 감독이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오피셜이 뜬 건가요? 아니요. 아직 오피셜은 뜨진 오피셜은 않았고요. 아닙니다. 네. 오늘 오후에 김은중 감독하고 에이전트가 수원 구단 가서 이제 최순호 단장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 만나서 최종 미팅이었어요. 오늘 남느냐, 잔류하느냐, 재계약하느냐, 아니면 떠나느냐. 거기서 이제 수원 FC가 재계약에 대한 제안을 했고 또 그동안 이제 갈등의 어떤 쟁점이 됐었던 선수단 운영이나 구성에 있어서 감독을 좀 패싱하고 구단이 좀 전횡을 일삼았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구단이 이제 다른 조치를 취할 거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이제 그런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네네. 극적으로 이제 봉합됐고 김은중 감독은 1년 더 계약을 연장하면서 2020 그러면 6년까지 수원 FC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피셜은 뜨지 않았지만 거의 확정적인 내용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만약에 이정효 감독이 옮기게 된다면 여러 연쇄 효과가 예측이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빈자리는 그럼 광주예요. 그렇죠. 네. 이정효 감독이 떠날 경우 네. 떠나게 될 경우에는. 네. 근데 어느 감독이 오더라도 사실 지금 광주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렇죠. 쉽지 예. 않죠. 아까 지금 광주 팬들도 여기 계실 텐데 올 시즌에 이 선수가 잘했지라고 떠올려지는 그 얼굴들이 내년에 없을 가능성이 난 절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예, 이미 외국인 선수 백하하고는 계약 정리를 계약 해지를 했고요. 네. 아산이도 지금 많은 팀들이 관심을 그렇죠. 보여서 서로 뭐 데려가려 데려가고 하니까. 싶어 하고 네.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팀의 또 중원 핵심인 정호연 같은 경우도 지금 K리그 1에서만 3개 팀 정도가 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값이 높은 선수부터 지금 팔아야 돼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광주 입장에서 치명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고 뭐 근데 광주가 참 이 팀 신기한 팀이에요. 지도자 복이 있어요. 항상 어려울 때 보면은 혜성같이 새로운 지도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팀을 구해주거든요. 네. 과거에 뭐 남기일 감독이라든가
박진섭 감독도 그리고 있었고. 이정효 감독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감독으로서의 기회를 받지 못하던 지도자들이 여기 와서 감독으로 첫 데뷔를 해가지고 다 승격을 시켜놓고 팀을 좀 안정적으로 올려놓고 떠났단 말이에요. 네. 이정효 감독은 아직은 뭐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전 약간 느낌이 만약 이정효 감독이 떠나도 이런 광주의 유구한 전통을 보면은 또 누군가가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이 위기의 팀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상황은 그렇고 또 지금 위태위태한 팀이 지금 갑자기 슈퍼챗이 하나 떠졌네요. 김도현님께서 슈퍼챗 보내셨네요. 이종효 감독님 제발 감독님이 잘 쓰시는 코어 라인들 다 빠져나갔잖아요. 제발 답답하고 기대되고 하네요. 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뭐 다른 팀으로 가기를 바라신다는 거 이게 다른 팀 팬이시라서 그쪽으로 전북 팬이셔서 오길 바라신다는 건지 아니면 광주 팬이시라서 잔류하길 바라신다는 건지. 그러니까 약간은 좀 메시지가 죄송한데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약간 근데 이 성함이 김도현? 그러니까요. 아유, 성황이 김도현이야 근데. 움찔. 예. 아이고, 혹시 움찔. 성을 바꾸시는 성만 살짝 바꿔서 지금 하신 거 아닌가? 감독님 빨리 와주세요. 이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좀 위태위태한 팀들 중에 하나가 강등 직전까지 갔던 대구도 좀 위태위태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대구는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네. 박창현 감독 내년도 갑니다. 아 그래요? 네, 박창현 감독은 유임이고요. 오. 계약이 내년까지 돼 있고 구단에서 내부적으로 뭐 같이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지금 대구는 박창현 감독의 유임이 결정 난 상황에서 선수 보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뭐 세징야 에드가 재계약했고요. 오늘은 그 세징야 에드가하고 함께 좋은 호흡을 보였던 라마스가 왔죠. 예, 대구에서 뛰다가 부산으로 갔던 라마스가 복귀를 했고 곧 이제 국내 선수들도 영입 소식이 하나 둘 나올 겁니다. 대구 팬들이 올해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강등 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감독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제 선수를 보강하는 건데 뭐 다행히 이제 라마스 선수도 왔고 이제 올해 이제 세드가였는데 이제 라마스 선수 왔으니까 세드라 되겠네요. 네. 예, 좀 세드라. 세드라. 대구 괜찮죠? 세드라. 예, 어. 세드라.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은 짧게 얘기 드릴게요. 인천은 지금 비상혁신이가 출범을 했는데 뭔가 약간 지금 3주 만에 혁신이가 그냥 활동이 이제 다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약간 자초된 활동을 이제 기한 마무리- 발령가요? 아니면 그냥 뭐 원래 계획은 좀 더 길게 활동을 하면서 팀의 어떤 근간을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위에서 내려왔대요. 네. 그러니까 혁신이가 뭔가 결정하고 바꾸지 말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그냥 그 목표만 제시하고 나가라로 이제 많이 보던 들었거든요. 그림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감이 어차피 드는데요. 예. 다음 이제 대표이사가 또 오고 이제 단장이 선임이 되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은 그 사람들에게 물려줘라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들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혁신이는 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었고 이제 구단에 뭔가 좀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까지도 이제 손을 보고 싶었던 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좀 일찍 끝난 건 맞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혁신위원장 그 성함 까먹었네. 네. 서강대 이제 교수님. 최대식 교수님이었나요? 네, 그분이 이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혁신이가 뭘 했었는지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런 자리를 가졌고요. 그러니까 혁신이가 끝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시 대표이사가 사실상 뭐 동력을 잃는다. 그 얘기인즉슨 그러면은 이제 정식 대표이사가 곧 온다는 곧 얘기죠. 온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2주 초에 정식 대표이사 내정설이 돌았습니다. 네. 예, 그 지금 보도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장원재 이분이 축구 관련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축구인은 아닌데 네. 예전에 그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도 하셨고 기술위원 하셨었고 아마 비선수 출신 최초의 기술위원이었을 네.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이번 시즌에는 이제 충남 아산 부단장이셨고 네. 네. 숭실대 문해창작과 교수신 거예요.로 알고 그 교수 활동을 오래 하셨고 이제 충남 아산 부대표이사 그리고 뭐 프리랜서 약간 기자식으로 하셔서 축구인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분이 최근 활동 중에 특정 정당에 좀 많이 기울어 있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유튜브 활동을 하셨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맺어진 인연이 결국은 인천 쪽하고도 연결이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 이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인천 팬들 그리고 인천 쪽 정계 쪽에서도
아니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시민들을 위하는 프로팀의 축구팀이 되는 건 위험하지 않냐라는 지금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롯이 그 사람의 축구적인 능력으로만 온다면은 뭐 무슨 말을 하겠냐마는 근데 도는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라 유튜버 활동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정당과 친하기 때문에 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뜨악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 뭐 그 사람의 정치 성향하고 사실 축구를 연관짓는 게 좀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싶은 그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거나 본인의 축구에 대한 그런 뭐 열정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인천이라는 구단에 대해서 뭔가 빨리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느냐의 능력. 그 여부. 예, 그거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아직도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아, 확정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시민구단의 대표이사나 단장들을 보면은 사실 그 이제 그쪽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분들도 사실은 정치 성향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하고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다만 요즘 시국이 워낙 이런 시국이다 보니 그리고 그분께서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인 것 같고 송지훈 기자 얘기처럼 그분이 예를 들면은 아마 이제 정식으로 선임이 된다, 내정이 된다, 활동을 시작한다 이러면 첫 번째 이분의 미션이 뭐겠습니까? 감독 선임인데. 감독과 네. 단장 뽑는 거죠. 어떤 분을 데리고 네. 오는가. 만약에 저분이 감독 선임에서 지금까지 그 혁신이가 약 2주 동안 정체돼 있었던 감독 선임 문제를 뭔가 시원하게 해결을 한다? 인천 팬들이 보기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감독을 데려왔지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약 보여준다면은 또 살짝 분위기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다. 네. 참 이게 여러모로 뭐 지방자치단체와도 엮여 있고 그리고 뭐 정치권과도 뭐 문체부와도 얽혀 있는 것이 스포츠계이기 때문에 참 스포츠에 정치 묻히지 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그 스포츠하고 정치를 좀 이렇게 따로 떼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스포츠도 우리 삶에 연관되어 있지만 정치적인 그런 뭐 이념이나 이런 부분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렵죠. 네. 근데 어쨌거나 어느 분이 오시건 뭐 이분이 오시건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시건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떨어진 인천을 어떻게든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신 분이 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또 혹시 그 남은 썰들이 있을까요? 이 정도면 남은 썰들은 네. 제가 내일 제 잠깐 채널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서로정 채널의 멤버십 전용 라이브를 제가 그쵸.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한 달에 3,990원. 90원. 네. 예, 요즘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커피 한 잔입니다. 예, 뭐 겨울 이적 시장에 구독하시면 뽕을 뽑습니다. 네. 내일 멤버십 전용 라이브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니 네. 거기 오시면은 오늘 한 얘기는 이미 나온 얘기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고 내일 아주 새롭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들이 내일 많이 또 나갈 겁니다. 오, 알겠습니다. 야, 홍보 잘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건이는 막 7도인데 막 두꺼운 거 네. 입고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상하네. 인천 박항서 감독 루머. 아, 있어요? 저거 네. 제가 박항서 감독 가족분들하고 친한데 네.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아, 절대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제안 온 적도 없고 어.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 이미 지난 여름에 대전 하나 시티즌의 제안을 받았지만 박항서 감독이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 한 시즌에 그렇게 40경기 가까운 일정을 준비하고 치르는 것이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고사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인천을 간다 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저거는 철저한 아니다. 내피셜인 게 아니 갈라면 그때 대전을 갔지. 내피셜인 인천보다는. 게 네. 그렇죠. 그 지금 내정된 그분하고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아. 예. 그분이 그 자주 가셨어요. 아, 예. 그것 때문에 나온 루머니까 알겠습니다. 아닌가고. 태우장님께서 서울 썰 다른 거 없나요? 서울 루머 좀 주세요 하셨는데 내일 그 서로정 루머는 내일 서우정 네, 서로정 서로정에서 라이브로 오십시오. 3,990원을 내시면 네. 네. 그 멤버들 여기로 좀 초대 좀 해줘봐요. 그러게. 제가 내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하고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는데 스포츠앤 플러스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네. 그것도 해 주십시오. 그러기에는 사실
뭐 소소한 규모라서. 아유, 저희도 무슨 뭐 말씀을 예. 지금 K 로마노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로하노 아니에요? 로하노? 네. 로마노 아니고? 로하노.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네요. 오늘도 정말 긴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두 분께서 갖고 계신 나도 이거 궁금하다. 나 이것만 여쭤볼게요. 안양썰은 없나요? K리그2 득점왕 못다가 왔고요. 네, 아, 그건 그쵸. 이제 지난번에 그건 전했죠. 네, 네. 이야기했던 주요 그대로 재계약 왔죠. 대상자들 다 잡았고요. 지금 브라질 미드필더도 에두아르도라는 선수도 영입을 했고요. 네. 헝가리 출신의 왼발잡이 센터백도 지금 영입을 마친 상태고요. 지금 주요 주전급 선수로 한 2명 정도를 더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2명 더. 네. 오, 뭐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선수 있으세요? 안양 선수 중에 이 선수 재계약했는지. 혹시 궁금하신 선수가 있을까요? 안양 선수에?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